안녕하십니까. 중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설문조사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고급 정도 되면요, 설문조사에서 글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글쓰기로 많이 하고요. 또 이런 어떤 설문조사 글쓰기가 토픽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 어떤 글쓰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설문조사에서 글쓰기를 더 수월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글쓰기 할 때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설문조사 글쓰기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문조사 글쓰기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글쓰기에서 저희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처음에는 어떤 조사 주제라든지 조사 대상이 몇 명인지를 저희가 이제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표현은 그래서 이렇게 뭐뭐를 누구를 대상으로 뭐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표현들을 학생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정형화된 표현들 이런 것들은 고정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직장인 남녀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대해 조사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중간에는 조사 결과를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조사 결과, 자, N의 경우 뭐뭐가 몇 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학생이 알고 있으면 학생들은 쉽게 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남자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을 한다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뭐가 몇 퍼센트 차지했다. 또 몇 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조사 결과 남자의 경우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 운동을 한다가 60%를 차지했다. 60%로 나타났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은 응답자의 몇 퍼센트는 뭐뭐고 응답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남자 응답자 60%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 운동을 한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자, 뭐뭐가 몇 퍼센트, 뭐뭐가 몇 퍼센트를 차지했다, 몇 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자, 남자의 경우 스트레스 풀기 운동한다가 60%, 음악 듣기가 35%, 쇼핑하기가 5%를 차지했다, 5%로 나타났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자, 뭐뭐가 몇 퍼센트, 뭐뭐가 몇 퍼센트 수로 나타났다. 그래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 운동을 한다가 60%, 음악을 듣는다가 35%, 쇼핑을 한다가 5% 수로 나타났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뭐가 그 뒤를 이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남자의 경우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 운동을 한다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악을 듣는다가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보면은 이제 뭐뭐가 모두 몇 퍼센트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때는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잠자기가 남녀 모두 2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이제 조사한 거죠. 그래서 남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여자는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남자는 이제 남자 여자 모두 이제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 잠을 자는 것을 모두 결과가 20%로 동일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푹 자는 거죠. 푹 잠을 자고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는 몇 퍼센트 불과했다. 쇼핑하기에는 5% 불과했다. 그래서 에 불과하다는 숫자가 아주 적을 때 쓰는 표현이죠. 이런 어떤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먼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어떤 이제 반대 결과 나왔을 때, 반면에, 웃는데 반에 뭐뭐와 다르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조사 결과 남자의 경우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 운동을 한다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는 운동한다가 10% 불과했다. 또 조사 결과 남자의 경우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 운동을 한다가 60%를 가장 높게 나타난데 반해 여자는 운동한다가 10% 불과했다.
자, 조사 결과 남자의 경우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 운동을 한다가 60%를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자와 달리 여자는 운동한다가 10%에 불과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끝에는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또 전망 등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해당한 표현들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설문조사의 어떤 결과 분석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이런 고정된 표현, 정형화된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공식화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장의 패턴, 규칙, 공식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그 내용만 바꿔서 한다면 학생들이 쉽게 글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글쓰기를 보다 더 수월하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직장인 남자와 여자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 했을 때 어떤 그 쓰기를 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처음, 중간, 끝에 사용되는 거기에 맞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 이런 것들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글쓰기를 보다 더 수월하게 잘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토픽 시험에서도 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많은 도움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설문조사 결과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설문조사 결과 쓰기에서 사용되는 고정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형화된 표현들, 고정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문장 표현의 공식화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학생들이 글쓰기를 보다 더 수월하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쓰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문조사 글쓰기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어떤 쓰기 교육을 하실 때 어떤 그냥 쓰라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기를 잘할 수 있게끔 거기에 해당되는 표현들, 고정된 표현들, 정형화된 표현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그 표현을 사용해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면 학생들이 글쓰기를 보다 더 잘할 수 있겠고 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쓰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토픽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그런 어떤 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쓰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설문조사 글쓰기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